자, 조국 펀드가요. 왜 조국이 저기에 투자를 했을까? 큰 펀드도 아니고 그야말로 군소 펀드에 일하는 사람도 시원찮고요. 그건 뭐 물론 오촌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오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는 뭐냐? 그냥 펀드에 투자해서 일상적인 펀드 투자 수익을 올리려고 민정수석이 마누라 자식 둘 그리고 처남 자식 둘까지 넣어서 펀드 하나를 구성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 조국이 펀드의 우회 상장을 추진했다. 그래서 수백억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는 이야기가 한국당의 조국 TF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이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저도 주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깊숙한 논의를 전문가분과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벌루펀드 1호라고 합시다. 원래는 벌루코어 밸류업 1호인데 할 때마다 이러면 복잡하니까 벌루펀드 1호를 운영했던 코링크 PE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비상장회사인 웰스 CNT 가로등 전멸기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회사인 WFM과 우회상장 합병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회사 이걸 가지고 키워서 상장하려면 한참 걸리니 기존에 상장되어 있지만은 허접한 회사와 이걸 합치려고 했다. 자, 그래서 WFM과 웰스 CNT의 합병 의도는 WFM의 사업 목적이 2017년 11월 조국 가족이 투자한 4개월 뒤에 웰스 CNT 정관과 똑같이 변경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정관이 똑같아야 나중에 인수 합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는 전형적인 기업 인수 합병 과정으로 업계 관련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웰스 CNT의 가치를 뻥튀게 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조국 가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8액면가 500원짜리를 40배인 2만원으로 불리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부인과 자녀 두 사람이 투자한 코링크 PE가 주식 작전 세력하고 연관되어서 탈법적인 우회 상장으로 한마디로 WFM에다가 웰스 CNT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띄워가지고 돈을 몇백 배를 벌이려고 했다. 이 같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비상장사인 웰스 CNT라는 것을 누가 다 아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해서 사실상 소유주가 된 사람은 조국 일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큰 돈을 벌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벌루펀드 1호는 웰스 CNT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조국 일가 3명이 10억 5천만 원, 또 동생과 그러니까 조국 부인의 동생 처남과 두 자녀가 3억 3천만 원 했는데 어쨌든 조국이 투자한 거는 10억 5천인데 그 무렵에 웰스 CNT에서 10억 5천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돈이 결국 WFM의 인수자금으로 쓰였을 거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광덕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2017년 8월 이후에 웰스 CNT에서 빠져나간 10억 5천이 어디로 갔는지를 내놔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YG 커머슨가는 회사가 2017년에 코링크 PE로 또 10억 5천을 빌려줬다가 1월 달에 반납을 받아요. 그래서 10억 5천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을 우리가 그 배경이 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자, 이 조국 가족이 했던 코링크 PE와 그리고 벌루펀드는 이 코링크 PE라는 것은 친족 회사고 자, 코링크 PE 안에는 여러 개의 이런 상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블루펀드 1호는 그야말로 조국 가족이 전부 다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펀드의 구성으로 보면 정경심과 딸 아들, 그리고 정경심의 동생의 아들 둘, 그렇게 해서 지금 펀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억 8천이요. 자, 74억 5,500을 약정했고 집안에서, 또 처남 쪽에서 25억 5,600을 약정했어요. 그래서 처남과 조국 부인 쪽에서 한 돈이 전체의 펀드의 총액입니다. 약정 총액이고, 실제로는 13억 8천을 했고, 이것이 가르등 전멸기 회사에 투자되어서 웰스 CNT의 지분을 30% 인수해서 사실상 소유주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코링코 PE의 운용 총괄 대표는 오촌 조카 조동범과 지인 3명입니다. 그리고 주주인, 즉 블루펀드 투자자 6명이 저는 조국의 가족과 친인척인데, 여기에 위법사항이 많은데, 처남이 실제 펀드 출자와 운용사 지분 투자를 겸해서 했다면, 왜냐하면 처남이 이 운용사에 또 주주로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주당 200만 원씩을 주고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원짜리 주식을 200만 원에 코링크 PE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펀드도 투자했고 코링크의 주식도 사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코링크 PE에 투입한 자본금의 66.7%, 왜 하필 66.7이에요? 우리가 3분의 2가 얼마입니까? 66.6이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을 처남이 했다니, 실제로 처남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그리고 오촌이 이 회사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요. 그래서 주주 6명의 지분은 장부로는 0.99지만은 돈은 실제로 자본금의 66.7%를 댔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남이 펀드도 출자하고 운영사 지분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지가 주인인 회사에 지가 사모펀드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법일 수 있습니다. 조국이 이 펀드 뒤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해놓고는 펀드 운용까지도 주주로서 했다면 위반이죠. 코링코 PE의 실소유주가 따로 또 숨어 있다면, 만약에 오촌이 진짜 소유주라면 그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출자 약정금이 100억 1천만 원으로 블루펀드 1호를 해놓고 실제로는 13억 8천만 원이 일가 6명이 냈다면,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허위로 신고한 거죠. 펀드 출자액을 부풀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만약에 정경심이 거를 대신 투자해 줬다면, 또 실제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는 돈도 처남이, 그게 또 만약 조국 거라면 이럴 때는 이것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자, 업무상 조국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가로등 회사들이 돈이 잘 되구나, 그래서 그게 전부 수의계약이고 관납이구나,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되겠구나, 자, 이래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미공개 정보가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웰스 CNT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WFM과 더불어서 상장을 시도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된 이후에 투자한 회사 웰스 CNT의 매출과 순이익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2017년에 운용자산 14억에 98.5%를, 그러니까 1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2017년에 17억 6천에서 2018년에 30억 6,400으로 늘어났고, 순이익도 2017년에는 소폭 적자했다가 2018년에는 1억 4,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회사가 올리는 매출의 60-70%가 공공기관 지자체 납품인데
올해 7월까지 웰스 CNT의 광급공사 수주액이 13억 3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펀드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WFM의 정강에 웰스 CNT의 사업 목적 신 6가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링크가 투자한 모든 회사가 주가 조작이 매우 의심되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펀드를 해산 정리하고 싶었겠지만은 투자한 대상 회사가 비상장, 즉 웰스 CNT가 비상장이고 우회상장을 WFM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정리를 못했다, 이래 봐야 되는데, 아주 용의 주도한 조국의 성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투자한 부분이라고 지금 짐작이 듭니다. 자, 블루펀드 1호가 사실상 조국 가족들로 이루어지고 처남이 넣은 돈이 그 정경심이 부인이 빌려준 돈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처남이 거기에 보면 이 200배 비싼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지요. 이거는 사실상으로 지금 이 회사에 돈을 집어넣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남이 실제로는 지 돈이 아니고 조국 쪽에서 들어간 돈을 대신 집어넣었으니까 처남한테는 0.9%대 이런 수준의 주식만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 코링코 PE의 주인 자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하나 하면 절세, 탈세, 정려, 뇌물, 내부자 거래 등을 다 할 수 있는 다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번 사모펀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운용될 수 있는 거고요. 펀드 간 대상 물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펀드가 초기에 투자해서 잘 될 것 같은 타겟 대사가 있으면 이걸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로 또 갈아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링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펀드를 다 조사해야 된다, 지금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코링코 PE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오촌도 아닐 수 있어요. 얘도 이런 바닥에서 좀 놀던 애를 데려다 놔서 간판으로 앉힌 거고, 지금 사장은 당연히 빠지고, 근데 조국 동생이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수정이라고 돈이 53억이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저렇게 비싼 돈을 200배로 넣고는 조국 동생이 기껏 확보한 지분은 0.99, 너 심부름 했으니까 심부름값이죠. 근데 전체 들어온 돈에 이 돈이 66.7%라는 겁니다. 전체 자본금이에요. 자, 그걸 보면 이게 너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링크 PE에 대한 의혹은 이게 도대체 누구 거냐? 조국이 코링크 PE의 주인이냐 뭐냐부터 지금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 조국이 이걸 다목적 통로로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제가 이 다목적 통로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세, 탈세, 정려, 뇌물, 내부자 거래 등을 여기를 통해서 다 하려고 펀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차곡차곡 하려고 그러다가 장관을 처음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장관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다 꼬리를 자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